건강상의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거절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여당의 비대위원들과 지난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이 얘기를 두고 정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윤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한 건지 이런저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젯밤에 한 언론사의 논설실장이 이런 내용까지 전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모 퓨전 식당에서 모였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소집한 게 주재한 게 아니에요. 모 비대위원이 갑자기 그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동을 떠가지고 그러니까 밥 먹자 한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지못해 어떻게 하면 좀 피곤하고 번아웃 상태인데 마지못해 나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굉장히 이제 피곤해하고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좀 귀찮아하는 표정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상태는 어떠냐 이렇게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까운 모 인사는 저한테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극대노 상태다. 분노 게이지 최극대치다. 라고까지 전해줬어요. 뭐에 이렇게 화가 났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누구 때문에 화가 난 평가를 거예요?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역할에 한동훈 대해서? 비대위원장의 공이 있잖아요. 저 김규환 CBS 논설위원장보다 훨씬 더 혹은 못지않게 취재 경험이 많으신 두 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팩트와 의견을 좀 구분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홍준표 시장이 쏘아올린 책임론 이후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의 토요일 밤 SNS를 놓고도 여러 말들이 많은데 가장 주목을 받는 건 바로 알려지기로는 뒤늦게 알려진 지난 16일 여당의 비대위원들과의 저녁 식사 그 자리입니다. 일단 저 얘기를 잠깐 차치하고서라도 저희가 좀 취재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최병우 의원님. 만찬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1시간 넘게 한 전 위원장이 머물렀다. 피곤해 보였다. 바깥 활동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몸이 안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이런저런 얘기 김규환 위원장이 얘기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참여하는 단톡방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 우리만 참여했다. 일단 단톡방 같은 건 없되 피곤해 보였고 잠깐 머물렀던 건 사실이다. 이건 어느 정도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건 김규환 논설실장도 뭐 1시간 남짓 뭐 이 정도는 그 팩트가 일치를 해요. 근데 이제 단톡방 얘기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 그 비대위원들이 참여하는 단톡방에 한동훈 전 위원장 본인이 아마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죠. 왜냐면 거기에서 그건 여러 사람이 보는 데 아닙니까? 거기에 만약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단톡방에 참여해서 자기 말을 하나씩 하면 그건 뭐 보안 유지도 안 될 뿐더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구설을 낳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말 비대위원들하고 무슨 통화를 하거나 소통을 할 필요가 있었을 때는 그 비대위원들하고 개별적으로 그 소통을 하지 단톡방이라는 형태로 소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 취재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김규환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 실장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좀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과장된 부분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있어가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얘기하는 걸 좀 귀찮아한다 뭐 이런 거는 그 사실관계로서 규명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관적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글쎄요. 거기까지 나갔는데 그 뭐 얘기하기 귀찮아한다고 했을까요? 과연?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누군가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는 있겠죠. 한 사람이.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이제 비대위원들이 모아서 뭐 본인을 위로하는 자리였는데 뭐 힘들어도 나가겠다. 이래서 저 현장에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거기에서 뭐 몸이 좀 안 좋더라도 뭔가 그 본인이 오히려 전 비대위원들을 아마 격려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은 취재된 결과들을 보면 뭐 내공을 쌓자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자 우리 뭐 재충전의 기회를 갖자. 그리고 본인의 각오도 뭐 미래 거취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재충전의 기회를 갖자 뭐 이런 얘기도 한 걸로 보면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이제 비대위원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위로하고 뭐 이런 그 목적으로 모임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오히려 사실에 가깝지 않았을까 관측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사실과 풍문을 섞어서 본인 스스로의 이제 추론을 한 건데 저분이. 근데 최병무 의원께 드리고 싶은 진짜 질문이 이거였어요. 어제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보다 더 분노, 극대노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두 가지의 분노를 만약에 본인이 다 봤다면 모르겠지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 굉장히 섭섭하고 뭐 좀 그 뭐 노한 상태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는 좀 충분히 예상이 돼요. 예. 그건 뭐냐면 본인이 그 이제 사실 본인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다 저 총선을 치렀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우위로를 했다든가 뭐 이런 그 보도는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저 16일까지는 그런 게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섭섭했겠죠. 그러면서 마치 그 뭐 홍준표 대구시장을 그때까지는 만나기 전이지만 어쨌든 홍준표 대구시장은 마치 이게 본인의 책임인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은 별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섭섭함과 함께 뭐 약간의 하여튼 뭐 극대노까지는 몰라도 분노 상태인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건 뭐 저하고 일치하는 견해입니다. 그 이제 최병호 의원도 그렇고 이제 허민 기자께서도 개인적으로 다 취재를 하셨을 테니까 네. 저 CBS 논설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그냥 단적인 예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총선 기간의 갈등이 2번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한 4번 있었고 네. 윤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유세 방식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 포인트 그럼 지금은 오히려 윤 대통령보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결과 이후에 관계에 대해서 화가 났다. 혹은 뭐 홍준표 시장을 먼저 만난 거에 대한 섭섭함도 있다. 이거 취재 영역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어쨌든 그 16일 밤에 저녁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을 모아놓고 밥을 먹은 그 시각에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제 한남동 관저에서 홍준표 시장 부부와 밥을 먹지 않았습니까? 공교롭게 같은 날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뒤늦게 또 알려지면서 또 이게 소위 그 지금 뭐 저는 분노 게이지가 극대화됐다라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좀 언짢았다는 부분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이 분노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 사실은 이게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것 때문에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총선 책임이 사실은 양쪽에 다 있어요. 제가 굳이 이거를 다시 한번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윤713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오늘 뭐 신조 많이 갖고 네, 온다시네요. 윤713이라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7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이 전 3할은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이게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지지 기반을 이제 축소했던 책임이 있고 그리고 또 결국 이제 김이황물의로 요약되는 예.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다음에 뭐 이중섭 대사건, 그다음에 또 황상무 수사건, 그다음에 또 물가 문제, 의료 대란 이런 것들이 막판에 악재로 했다는 게 70%의 책임이 있는 거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저는 뭐 혁신공천에서 실패를 했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그리고는 이제 선거 캠페인도 너무 이제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해서 총선 참패에 30%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70%가 됐건 30%가 됐건 굉장히 책임이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서로 미루는 모양새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총선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몸이 쇠약해진 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몸이 얼마나 약해지느냐 제가 뭐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도 있었지만은 콜록콜록 하더라 전화할 때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제가 또 취재한 거는 어쨌든 총선 막판 며칠 전부터는 도대체 음식이 안 넘어가서 이제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 조언 햄버거도 못 먹었다는 건데 그래서 그럴 정도로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었고 그렇다는 건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 탓을 하니까 섭섭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추론과 의견의 영역이 있고 팩트로 알려지기로는 일단 피곤해 보였고 1시간 넘게 지난 16일 만찬이 있었다. 화요일이죠. 그 단톡방 같은 건 없다. 뭐 이 부분을 어제 사실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그 한 언론사의 논설실장 얘기와 저는 살짝 구별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팩트를 더 확인해서.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뭐 내공을 좀 쌓겠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와 말고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때 본인의 발언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걸로도 전해집니다.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범죄혐의 수두룩한 사람들이 여러분 같은 선량한 시민들을 지배하는 거? 얼마 전까지는 코웃음 치셨죠? 비웃었죠?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나서지 않으면 정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우리 현실에서 벌어집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까? 우리가 그걸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허용하고 10년 뒤에 손가락질 받고 싶으십니까?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발언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셀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전략적으로 발언 수를 높여서 야당을 향해서 뭐 정치 모가치 하는 사람 표현도 썼고 실제로 이재 심판론을 계속 전략으로 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내부 정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니까 이게 뭔가 용산 대통령실발 악재로 쉽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발언 수위가 굉장히 세서 뭐 같이 하는 사람 뭐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했던 발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돌발적으로 해놓은 실수에 대해서 나중에 그거 다 전략이었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솔직히 의심이 듭니다. 정말 전략이었는지. 근데 이것이 전략이었다라고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렇게 격하게 말할 시간에 본인이 이제 사실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체포동의안까지 설명했던 사람인데 수사 기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조국 대표는 사실 재판에서 사실심의까지 끝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찬찬히 얘기를 귀에 꽂히게 하면 될 것을 저렇게 격하게 얘기할 이유가 있었는가라고는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조 심판론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만약에 현재 여당이 민주당이면은 어느 정도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예. 여당은 국민의힘이고 국민들도 심지어 이조 심판,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 국민의힘을 왜 안 찍는가? 투표를 안 했으면 안 했지 국민의힘을 왜 안 찍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방비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결국에 그런 정치적인 무능이나 부족이 다 쌓여서 그것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저런 발언을 낳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덧붙여 보면 저도 취재한 바가 있어서 허민 기자님 이런 거더라고요. 애초에 여의도 연구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내부 싱크탱크 뭐 이런저런 의석수 예측치를 처음에 받았을 때 한 전 위원장이 봐더라도 본인이 이제 12월 26일 날 취임하고 나서 초창기에는 뭐 130, 40석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뭐 비교적 나쁘지 않다. 본인이 내걸었던 운동권 심판론 이런 것들이 적절히 먹히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1월이 지나서 2월이 되자 이른바 이종섭 대사건과 황선무 수석건이 터지면서 갑자기 그 국민의힘의 예측치가 100석 정도 떨어졌고 뭔가 본인 스스로도 여러 메시지를 전하고 이조 심판론 포함해서 야당 심판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대 증언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오히려 100석 개헌 저지도 밑으로 내려간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한 전 위원장도 본인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 민생 혹은 여러 국민들 호주머니 사정을 좀 더 돌파하고 보듬었음에 불구하고 지층 결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전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말에 와서 그리고 이제 1월부터 이제 지역 순회를 하고 결국 이제 2월까지 해서 결국은 그 당 지지율도 높이고 또 본인의 또 어쨌든 인기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또 지표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움직임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위 이황물의 그런 이제 것들이 악재가 겹치면서 나빠지니까 굉장히 이제 다급해졌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굉장히 대응이 또 용산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늦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급했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소위 네거티브 캠페인 아까 좀 몇 사람 말씀하신 것처럼 이조 심판론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이제 집권당이 할 이 캠페인은 아니죠. 집권당의 캠페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민생을 보듬고 이제 경제를 이렇게 살려서 국민의 주머니를 이렇게 두둑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이조 심판론 또는 운동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거는 총선 약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이제 끝내고 그리고 이제 포지티브 캠페인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지 못함으로써 또 여당의 프리미엄을 살리지 못한 그런 거에 대한 좀 반성점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총선 전략으로 야당 당대표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혹은 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을 내부에서 지금은 알 수 없었던 당시에 이런 보고 용산발 악재에 대해서 대응하기 급급했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없었다. 이런 취지 얘기를 오늘 전직 비대위원들한테 한 모양인데 당시 그 자리에서 두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략은 조금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오찬을 거절하고 전직 비대위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 걸 두고 친윤이든 비윤이든 주로 아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냥 전화 한 통 걸어서 뭐 할까 말까 물어봤다면 저는 이를 악물고락도 만나라. 타이레놀 2알 먹고락도 만나셨으면 더 멋있었겠다.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사정을 몸이 평탄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 저도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컨디션이 아주 안 좋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그냥 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할 얘기 하든지 아니면 비대위원들을 그 자리는 좀 뒤로 미루든지 그랬어야 되지 않았을까. 지금 총선거의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물론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다음 당대표 선거에 나간다고 하면 그게 너무 좀 반장식이죠. 책임 정체도 받지도 않고 그 명분도 없고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하는 행태를 똑같이 본받는 건데 본받을 걸 본받아야지 뭐 그런 걸 본받습니다. 마음 불편하더라도 대통령 만날 건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대표를 출마하면 이재명 대표 행태를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받을 걸 본받아야 된다. 여선 행정관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해야지 계속 정치적인 뭔가 행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컨대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 뭐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도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계속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다시 재기에 성공했잖아요. 뭐 과거에 같으면은 선거 패배하면은 무조건 외국에 나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좀 쉬는 기간을 갖는다던가 하는데 지금같이 이제 뭐 팬덤 정치가 굉장히 이제 뭐 극대화된 상황에서는 잊혀지면 끝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할 마음이 있으면은 전당대 출마해야 된다. 뭐 저는 이렇게 좀 보는 입장이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오찬 그리고 만찬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공개돼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예.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 조정은 뭐 의원 당선인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아니 타이레놀 뭐 진통제라도 먹고 만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여권 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본인 대통령 만남은 거절했지만 자기 사람들, 자기가 함께했던 비대위원을 만났다는 사실을 그 이후에 어쨌든 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런 사실들이 계속 이제 공개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내게 갈 길을 가겠다. 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선 행정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홀로 서기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다 한 전 위원장이. 그래서 전당대회에 일찌감치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전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최병무 의원님. 비윤계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그렇죠. 그런데 대참패 책임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고 뭐 이런 두 사람 그러니까 뭐 오찬 회동 자체를 거절하는 거에 대한 비판 말고도 내 제안을 들었다면 132석을 했을 거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 윤상현 의원은 이제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선거를 치러왔고 그다음에 본인이 공천을 못 받고서도 무소속으로 당선된 전력이 있는 그러니까 선거에 관한 상당한 그 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뭐 그거는 평가를 하겠는데 자 지금 국민의힘의 대참패가 그 책임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있다고 하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이미 국민들, 왜냐하면 이 표를 찍은 사람들이 결국 유권자 아니겠습니까?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그 여론조사 결과도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희도 늘 그걸 관찰해 왔던 사람들인데 아까 뭐 우리 허민 기자님 뭐 7대3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뭐 사실 7대3도 넘는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이건 어차피 정권 심판론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극복 노력이 실패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걸 와서 지금 대참패의 책임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있다는 거는 윤상현 의원이 뭔가 어떤 본인의 역할 아니면 뭐 본인의 뭐 해안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과장법을 쓴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본인이 뭐 그 제안을 들었다면 그렇고 제안을 뭐 한 5가지 했다고 이제 언론에 보니까 설명이 돼 있던데 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1인 시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게 뭐 의석 확보가 될까요? 그거는 그냥 본인 지역구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선거 전략이라고 보면 모르겠고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모든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해서 과연 표가 돌아올까? 그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고 마음먹었던 많은 유권자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1인 시위를 보고 마음을 바꿔서 민주당을 심판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그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는 저런 얘기들은 그냥 뭔가 그 본인 얘기를 들었어야 한다는 뭐 아쉬움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데 불과한 거지. 예. 그리고 132석인지 133석인지 어떻게 압니까? 예. 그런 거는 제가 보는데 너무 좀 과장된 표현이고 뭐 뭔가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과 그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가 이렇게 좀 멀어지는 듯 하니까 새롭게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쪽에 뭔가 손을 들어주려는 그런 노력의 결과로서 저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최병무 의원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앞서 논평하셨던 두 분과는 달리 이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받고 나서 네.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총선 전략을 그렇게밖에 짤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아니 그거는요.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래 비전을 얘기한다든가 이존 심판론 이런 거는 이미 그 투표에 많이 반영이 돼 있으니까 예. 새로운 전략을 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새로운 전략을 쓰기가 어려웠겠죠. 본인이 뭐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그 내정한 예. 그 자체가 실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전직 비대위원 만나면서 만찬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 뭐 내공을 쌓겠다, 본인 과거 검사 시절에도 좌천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극복하겠다는 취지 얘기까지 한 모양이죠.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해서 오늘 저희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이분이 출연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리신 걸로는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시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메시지를 남기셨던데 내가 그렇게 한번 통화하거나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서로 바빠가지고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났으니까 저는 뭐 가수고 뭐 방송이고 뭐 예능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자리로 간다 했는데 그 사람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크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마음은 그렇게 던진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이라도 네. 서로 고생했지만은 그 소주 한잔 해야지 그래도. 소주를 못 드시는데 아니 나 혼자 먹어도 돼요. 예. 옆에 있으면 되지. 이번 총선은 또 이제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지금 상황이 이런 식으로 또 끝났잖아요. 108석. 절에 가서 108배 했는데 108석이라서 108배 하신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도 고맙잖아요. 개헌 저지선을 유지해서. 예. 근데도 지금 뭐 당 차원에서도 하나도 연락이 없잖아요. 일단 재밌어요. 일단 재밌습니다. 그 김수민 평론가님, 물론 뭐 술 한 잔 입에 대지 않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소주 한 잔 하고 싶다. 뭐 본인만 마시면 되지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김은국 씨가 대표적으로 이번 국민의힘 지원 유세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연예인인데 총선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연락 한 통 없었다라는 좀 섭섭함을 내비치기도 했네요. 네, 너무 정당에서 연예인들이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특히 또 김은국 씨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정치적인 어떤 지원 유세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이걸 상수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연예인분들도 이렇게 지원 유세를 할 때에 국민의힘을 돕든 민주당을 돕든 간에 다들 리스크를 지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정치 성향과 별개로 활동을 하고 또 여러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일인데 이렇게 지원 유세를 했을 때는 이제 정치 성향이 다른 팬들이라든지 또 대중 입장에서는 돌아설 수도 있는 이런 위험들을 감수하면서 연예인들이 유세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꼭 뭐 한동훈 위원장이 김은국 씨를 만나고 이럴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당에서 누군가는 좀 연예인들을 잘 챙기고 또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이 도와주셨는데 잘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인사 정도는 하는 그런 절차들은 당연히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소주 한잔 하고 싶다고 했고 그리고 보면은 옆에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108배 했다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그만큼 그 어느 누구보다 오히려 국민의힘 사람들보다 좀 더 절박했던 거 아닌가. 개헌 저지선 지켜서 다행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호흡으로 잠깐 만나봤습니다.